1392년 7월 17일, 개경의 하늘은 유난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500년을 이어온 고려 왕조가 단 7일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칼 한 자루 휘두르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한 무장이 치밀하게 설계한 권력 장악의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고려 말, 나라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왜군은 끊임없이 해안을 유린했고 북쪽에서는 신흥 명나라가 압박해왔습니다. 권문세족들은 백성들의 토지를 약탈했고 궁궐에서는 환관과 승려들이 정치를 농단했습니다. 젊은 우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실권은 권문세족과 이인임으로 대표되는 구세력이 쥐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신음했고 나라는 안팎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북면 변방의 무장 출신 이성계. 그는 왜구 토벌과 홍건적 격퇴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특히 황산대첩에서 왜구를 섬멸하며 백성들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활솜씨는 신기에 가까웠고 그가 이끄는 동북면 사병들은 고려 최강의 전투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야망은 단순한 무장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1388년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명나라가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자 최영 장군은 요동 정벌을 주장했습니다. 우왕은 최영은 최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규모 원정군을 조직했습니다. 총사령관은 최영 그리고 좌군 도통사로 이성계가 임명되었습니다. 5만 대군이 압록강을 향해 북진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망국의 길이라 확신했습니다. 위화도, 압록강 하류의 작은 섬, 장맛비로 강물이 불어나자 이성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4가지 불가론을 내세우며 회군을 주장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 농번기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 장마철 원정은 불가하다는 것, 왜구가 빈틈을 노릴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최영은 단호했습니다. 진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388년 5월 22일 역사가 뒤집혔습니다. 이성계는 군사를 돌렸습니다. 위화도 회군. 그것은 단순한 명령 불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쿠데타였습니다. 그는 이미 조준, 정도전 같은 개혁파 신진 사대부들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회군하는 군대 앞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개경으로 향하는 이성계의 군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개경에 입성한 이성계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최영을 체포하고 우왕을 폐위시켰습니다. 500년 고려를 지키려 했던 노장 최영은 처형되었고 우왕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아직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치밀하게 권력의 계단을 올랐습니다. 성급한 왕위 찬탈은 명부를 잃는 일이었습니다. 창왕이 즉위했습니다. 겨우 9살의 어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완전히 이성계와 그의 세력에게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과전법을 추진하며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토지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구세력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조주는 행정체계를 장악했고 남원은 군사력을 재편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성계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1389년 창왕마저 폐위되었습니다. 공양왕이 옹립되었습니다. 왕시성을 가진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양왕은 이미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궁궐의 주인은 이성계였습니다. 그는 화령부원군에 봉해졌고 3군 도총 제사로서 모든 군권을 장악했습니다. 신진 사대부들은 그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할 명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은 혁명의 이론가였습니다. 그는 역성혁명론을 주장했습니다.
왕조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며 덕을 잃은 왕조는 새로운 왕조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고려 왕실은 이미 1000명을 잃었다고 선전했습니다. 왜구를 막지 못하고 백성을 보호하지 못한 왕조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교 경전을 들어 왕조 교체를 정당화했습니다. 1392년 7월 12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성계는 수창궁에서 정권을 장악한 지 4년 만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정 대신들의 추대를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강압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연이었음을. 공양왕은 양의 교서를 썼고 왕씨 고려의 마지막 불빛이 꺼졌습니다. 불과 7일 전까지 공양왕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7월 5일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신진 사대부들의 집단 상소가 이어졌습니다.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승인을 구했습니다. 개국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4년간 이성계는 모든 반대 세력을 제거하거나 회유했습니다. 새 왕조의 이름은 조선이었습니다. 단군의 고조선에서 가져온 이름이었습니다. 정도전이 명나라의 조선과 화령 두 이름을 올렸고 명태조 주원장이 조선을 선택했습니다. 한양으로 천도를 계획했고 새로운 유교 국가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불교는 억압되고 성리학이 국가 이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성계의 승리는 단순한 무력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읽는 통찰력의 승리였습니다. 그는 명나라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이해했습니다. 권문세족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를 이용했습니다. 토지개혁이라는 경제적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도전이라는 뛰어난 브레인을 얻었습니다. 무력, 명분, 이념, 외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500년 고려는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다운 저항도 없었습니다. 왕족들은 무기력했고 충신들은 이미 제거되었거나 침묵했습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새로운 왕조를 기대했습니다. 권문세족에 눌려 살던 그들에게 토지개혁은 희망이었습니다. 고려의 몰락은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와 무능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7일이라는 짧은 시간, 그러나 그 7일은 4년간의 치밀한 준비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위화도 회군부터 왕위 찬탈까지 이성계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급하지 않았고 명분을 잃지 않았으며 핵심 세력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조선 건국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한 무장의 완벽한 권력탈 시나리오였습니다. 개경에서 한양으로, 불교에서 유교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성계는 태조가 되었고 조선은 이후 500년을 이어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려가 500년을 유지했듯이 조선 역시 500년을 지속합니다. 한 왕조의 끝은 또 다른 왕조의 시작이었고 역사는 그렇게 순환했습니다. 1392년 7월, 그 뜨거운 여름날, 역사의 수레바퀴는 완전히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한 사람의 야망과 능력이 시대의 요구와 만나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단 7일 만에 왕조가 바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역사에 숨겨진 진실, 권력의 이동 과정, 그리고 한 시대의 종말과 시작. KBS 역사 다큐멘터리에서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우리 역사의 순간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관심을 보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